스카이캐슬 결말 어떠셨나요? 이 영상은 일부러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애정했던 드라마의 결말 전개 방식이 굉장히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스케일 리뷰를 많이 했던 만큼 기록은 남기고 싶은데 그렇게 관심 받고 싶은 영상도 아니고, 근데 또 내용은 어그로가 많이 끌리다 보니 시간을 두고 좀 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에서 자주 보이던 스카이캐슬 등장인물 닉네임도 그새들 바꾸셨는지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드라마가 차분해지는 17화부터 3번씩은 본 것 같습니다. 결말이요. 전 해피엔딩을 좋아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한드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인데 드라마 자체가 워낙에 화제가 됐고 기대가 컸기 때문에 무난한 엔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교 격화되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에 너무 립서비스 같고요. 5가지 이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해나의 살해 방법. 형사가 속사포처럼 쏟아냈던 7가지 우연 기억하시나요? 아, 변호사님,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 자, 보세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생일 파티가 열리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 우주가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있는 것 역시 미리 알아야 한다. 해나가 하필 홀로 베란다에 나갈 것까지 계산해야 하고, 해나를 순식간에 밀어버린 다음, 피해자 폰을 해킹해서 황우주에게 문자를 보내 황우주를 최초 목격자로 만들어내고, 이 모든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히게 만든 다음 외부 CCTV 천지인 캐슬을 바람처럼 빠져나갔다. 아무리 스카이캐슬이 CSI, 본즈 같은 수사 드라마가 아니라지만 작가님은 이렇게 자신이 확실하게 풀어놓은 떡밥에 대해 굉장히 불친절한 자세로 시청자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생파가 미리 열린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모든 상황이 불박에 찍히게 할 수 있죠. 경비원이니까 CCTV 문제도 해결되죠. 나머지는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우주에게 뒤집어 씌웠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특히 우주가 빨간색 후드티를 생일 파티 때 입을 거고, 해나가 홀로 베란다에 나올 거고, 해나가 떨어진 직후에 황우주가 일본 목격자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해답은 없죠. 단지 경비원이 호송버스에서 야, 김주영! 소리친 것 빼고는요. 경찰관조차 저렇게 엄청난 경우의 수가 겹쳐야 한다고 말했는데 캐슬의 많은 경비원 중에 하필 저 사람에게 접근했고 설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설명이 없죠. 아니,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사람 죽여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사람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나요? 스카이캐슬에서 가장 화두였던 것은 해나의 죽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해나가 자살을 했니? 우주가 죽였네? 예서가 죽였네? 한서진이 죽였네? 김주영이 죽였네? 이런 주제를 향한 작가님의 전개 방식은 제일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자태까진 좋은데 솔직히 우주가 수감됐을 때 우주는 저기서 나오면 학교 때려치겠네 라고 예상은 했는데 설마 그걸 유럽 여행으로 끌고 갈 줄이야. 그렇게도 찾아 헤매는 자아가 어디 유럽 알프스 산맥 구석에만 있는 걸까요? 제주도 한라산에는 없나? 이번 설에 천혜향 선물 받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졸업을 거진 한 학기 남겨두고 자퇴. 어디까지나 드라마 속의 삶이고 등장인물의 선택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런 거 보고 쉽게 학교를 떠나고 그런 식으로 영향받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장면이었다고 할까요? 윤여사의 느닷없는 살뜰함. 19화 내내 못 잡아먹고 3대째 서울의대 만들기에 안달이었던 윤여사가 이제 며느리랑 단둘이 스시를 먹으러 가서 그것도 스시 다찌에 나란히 앉아 먹는 것도 모자라 수줍게 초밥 한 점을 올려줍니다. 정말 그 어떤 장면보다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캐붕이 제일 심했던 캐릭터가 윤여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들이 수염 밀고 안경 바꾸고 울면서 내 인생이 껍데기뿐인데 이게 다 엄마 탓이야 라면서 울부짖고 손녀딸들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살 거라며 뼈 때리는 장면들, 거기까진 좋습니다. 근데 굳이 윤여사를 저렇게 180도 반전을 시킬 필요까지 있었나? 한 발짝만 다가갔어도 작가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 회, 거기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대여섯 발짝은 성큼 움직여버린 것 같아 개연성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캐릭터를 만들다 만 느낌이에요. 무너지는 개연성. 이수임이 K를 데리고 홍게 올린 죽을 먹는 장면에서는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행동의 모순으로 인해 초반부터 거센 비판이 가해졌던 캐릭이었으나 그런 부분들은 극 전개상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었고 이수임이라는 캐릭터의 개연성을 보여주기에는 마지막 회 전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충분했다고 봅니다. 초반부의 비판을 확실히 무마시키고 싶었던 듯
이수임이라는 캐릭터의 진정성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작가님의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 장면이었으나 굉장히 무리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김주영의 딸을 돌보는 사람이 영재의 그녀 가을이라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의 결말이라는 이야기가 쉴 새 없이 나오는 겁니다. 가슴 따뜻한 스토리 속에 절묘하게 섞어놓은 우연성, 이런 결말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 익숙함은 스케에 대한 기대치가 확연히 높아져 있는 시청자들에겐 실망감으로 바뀌어 다가가기 마련이죠. 더불어 윤여사가 국화꽃 한 송이 들고 해나의 납골 땅에 출마하러 온 것은 정말 캐붕의 정점이었습니다. 과유불급! 모든 떡밥을 모아 OX 검증을 해본 동영상을 보니 그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떡밥들은 사실 작가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시청자들의 꿈보다 해몽, 그리고 그럴듯한 썰의 전파가 드라마의 급상승한 인기와 더불어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정준호는 마지막 회의 대본의 탈고는 방송 기준 3주 전에 주셨다. 작가 선생님도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이슈가 되다 보니 결말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다. 우리 쪽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게 가야 한다고 했었다. 해나랑 예서가 첫사랑인 김은혜가 복수하려 바꿔치기 한 거다. 한서진이 자살해야 한다. 그래야 세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아마 작가 선생님도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정준호 씨가 작가에게 마지막 회까지 잘 끌고 가려면 이렇게 다 해야 한다. 딸 바꾸고 뭐 하고 저렇게 하고 라고까지 했겠습니까? 그 관록 깊은 배우가. 그런데 사실 작가가 그걸 해결해줄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결말이 부담스럽다면 안 해도 그만. 원래 생각하던 결말이었는데 네티즌들이 너무 궁예스러워서 들통난 것 같아 결말을 바꿔도 그만. 그렇지만 모든 걸 고려해도 너무 불친절한 끝맺음이었습니다. 사실 17화부터 18화, 19화까지 몇몇 시청자들을 시작으로 드라마가 많이 루즈해졌다는 평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라마가 끝났으니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스카이캐슬은 점진적으로 갈등이 고조돼서 마지막 회 가서야 팍 터지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말미까지 시청자들을 들들 볶다가 밥 짓고 마지막에 뜸들이는 것 마냥 차분하게 가주는 스타일이었던 것이거든요. 드라마란 본디 갈등이 생겼으면 그걸 봉합하는 구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되려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인 대학 입시라는 코드를 다양한 인간의 모습에 투영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는 거기에서 오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려는 방식. 그런데 봉합만 했으면 충분했을 흐름에 이건 흉터까지 지우겠다고 수술까지 하는 꼴이거든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의 가장 큰 장점은 각 인물들의 캐릭터성이 정말 뚜렷하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마지막 회에 와서야 각 캐릭터가 갖고 있던 고유의 캐릭터성을 작가의 손에 든 메스로 난도질을 해버렸습니다. 마무리! 마지막 화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흔히들 우주 명작의 반열에 올랐다는 나의 아저씨, 비밀의 숲, 기타 등등과 더불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네티즌들이 엔딩 이후로 입을 싹 닫았습니다. 인생 최고의 드라마는 한창 진행 중에는 발이 다를 정도로 올랐던 스케가 이젠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결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EBS식? 좋죠. 찝찝하고 열린 결말, 새드 엔딩. 한국 드라마의 시청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코드입니다. 아무리 명작이어도 저렇게 끝내면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이키 끝났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인터넷 반응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건 아주 좋은데, 그런데 그게 캐릭터와 개연성을 저렇게 망치지 않아도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하이킥식 열린 결말이 찝찝해도 나을 뻔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차게 몰아치는 새드, 아니 배드 엔딩도 좋을 뻔했죠. 오히려 그런 결말이 어울릴 수 있었던 정말 몇 안 되는 드라마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래도 스카이캐슬만큼 화제되고 전국적으로 흥행했던 드라마는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드라마는 특히 최근에는 2년 주기로 그나마 하나씩 나와주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2018년은 지상파 드라마들이 전부 죽을 써서 암흑기였죠. 사실 스케 후속이 일드 리가라이를 리메이크한 코리안 리가라이인데 리가라이의 위대함을 알기에 그리고 리메이크 특성상 기대가 하나도 되지 않네요. 다시 넷플릭스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디어 이슈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퀄 이슈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